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감론을박은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기념식은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선 9년 만에 이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같이 제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렇게 천명하셨죠.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감론을박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환점을 맞은 5.18의 진상규명과 위상, 그리고 5월 정신의 계승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의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념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기념식은 여러모로 지난 정부와 달랐다,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TV 중계를 통해 봤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슴 울컥한 순간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던데요. 윤 시장님, 현장에서 직접 기념식 참석하셨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현장 분위기. 그리고 오늘 저는 프로그램이 감론을박이 아니고 갑을동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감동과 환희, 뭐 이런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눈물은 단골 메뉴예요. 그동안 어떤 통한과 한, 분노의 눈물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환희, 그리고 기쁨의 눈물,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낮은 경호로 해서 대다수 여기를 찾는, 함께 하고 싶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열린 기념식이었다는 게 가장 소중했던 것 같고요. 그 기념식 전체의 분위기가 한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 기념사에 담긴 내용이 과거 역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상규명, 그리고 오늘의 이 문재인 정부까지의 탄생 과정에서의 정당성, 그리고 또 당부되는 이후에 5월 정신이 어떻게 또 미래로 또 전국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또 시대적 의미까지를 담긴 매우 그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큰 그런 기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양래 이사님도 현장에 계셨고 또 이전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인 한 사람 잘 뽑아놓으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더니만 왜 눈물을 흘리게 하냐. 예. 정말 그 행복하고 기대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그 정말 짧은 시간에 기념사를 가지고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 일치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배지를 차고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추모 기간이니까 추모의 의미를 담아야죠. 그런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추모 기간에는 좀 달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네네. 그렇군요. 공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나요? 예,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 기념식 전체를 봤는데요. 보통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자꾸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딴짓을 하게 마련인데, 이번 기념식은 거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 얘기들을 하셨고, 저 역시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념사에서 또는 고민할 거리와 과제를 많이 던져준 그런 것도 저는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하고 이제 차차 뭔가 해결해야 될 텐데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통합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또 입장하실 때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다른 어떤 많은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정신이 이제 기념사에서 뭐랄까요,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이 아픔을 딛고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9년 만에 우리가 다 같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손잡고 제창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실 때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특별히 듭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통령과 보훈처장 사이에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했던 김종률 지금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함께 손을 잡고 저희도 사실 아무런 그런 그 지침이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희들 님을 위한 행진곡 그러면 당연히 손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제는 그제는 손을 이렇게 맞잡고 불러서 화합과 통합 그래서 특정 어떤 뭐 이념적 편차의 집단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한정되는 그런 것을 탈피하는 매우 또 지혜로운 그런 현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네. 이번 37주년 기념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서 있다. 또 광주 정신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18의 위상과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공 교수님 어제 그런 기념사 통해서 어떤 얘기들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전개되었던 이제 민주화의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한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거에 저는 좀 약간 반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라면 헌법 정신을 지켜야 마땅한데도 그것을 부정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오히려 억압했던 그 시대를 자꾸 복원하려 한다거나 미화하려는 그런 반동적 움직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또 기대서 정치권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화의 운동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선언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윤 시장님도 어제 네. 그 새 정부 출범과 5.18 위상 변화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신가요? 이런 표현이 생각이 됩니다. 광주는 문재인을 세웠고 문재인은 5호를 다시 세워서 함께 미래로 나가는 그런 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통합과 화합의 기념식으로 이 일이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간에 정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미완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숙제를 안고 또 그 숙제를 풀기,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 또 이 정부의 새로운 의지를 이렇게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뭐 광주광역시 또 5.18 기념재단, 5월제 단체들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그 깊은 협업을 통해서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함께 협업할 건 협업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또 안는 그런 37주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김영래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이 정치적 선언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그 제도나 구체적인 그런 그 저희들의 실천 안에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5.18이 사실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왜곡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고 나서는 나는 무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것도 부정해버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건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된다. 제대로 규명된 내용 안에서 거기에서 책임자의 처벌도 있을 수가 있고 책임의 문제가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명예회복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해버리고 보상해버리고 이렇게 기념일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다 된 줄 알았죠. 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타협이었을 뿐이고, 부정하는 이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 교수님, 방금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또 어제 기념사를 통해서도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셨거든요. 헌법에 5.18 정신이 수록된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국민적인 대타협 또는 뭐랄까요, 공감 또는 동의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임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사실은 헌법전문화가 방금 공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념사에도 엊그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됐던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선상에 서 있고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가야 될 지향점에서도 그런 의식을 명백히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까 김양래 상임위원도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엊그제 그 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지만은 사실 이제 각 정당마다 또 셈법이 많이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광주가 깨어 있고 또 광주가 신고립되지 않을 그런 그 지혜와 아량을 가지고 다른 여러 지역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전일 빌딩의 헬기 사격이 드러나면서 그 일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나기는 했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저희가 착각이 있느냐면요. 다들 그 당시 청문회, 50 청문회를 기억하십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나올 것 다 나오지 않았냐? 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그 5.18을 자행했던 신군부들에 대한 사법적 그 조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된 거다 이러겠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저희 함정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서가,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 항쟁에 비해서, 제주 4.3 항쟁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상태에서 모든 진상조사보다 됐었는데, 그러게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근데 최근에 좀 하늘이 도와서 선일 빌딩의 탄원이 발견된 다음에 5월 제6관단체와 광주광역시가 진상규명 지원단을 꾸려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탄원이 어떤 탄원이고 어떤 상황에서 발표돼 있고 이런 걸 추정해 본 결과 육군 항공 당시 항공대 202, 203 항공대대의 UH-1H에서 MU-60 기관총 사격으로 발견된 이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조사해야 될 당위성들이 확보가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행불자 문제랄지 최초 발포자 문제가 계속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미 지난번 그 최한 변호사 당시에 특별수사본부장을 했었죠. 태한 변호사의 여러 그 검찰 수사 기록 자체에서 그 구체적인 명시로 내가 했다, 당신이 했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지 않았지만은 위안의 맥락을 통해서 그런 발표 명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들은 이미 그
수사 기록상에도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 헬기 사격 방금 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지만 또 밝혀져야 할 사실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양래 이사장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 어떤 것들 주요하게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사실이고 새로운 증거입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어느 곳에서도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5.18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봐야 될 지금 시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5.1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게 되는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에 시민들이 저항했다. 강하게 저항했고 공수부대가 총을 쐈는데 자기들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소위 자위권 활동이죠. 네네. 공인된 거란 말이죠. 근데 헬기에서 총을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근무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다 한 군데다 190발을 쏴버렸다. 그런데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쐈다. 이건 자위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5.18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새로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건 헬기의 기총소사라고 하나의 사건이 나타났지만 5.18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대법원에서 성격 규정한 것은 뭐냐면 5.18은 정권을 창탈하기 위한 내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격에 맞게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맞지 않게 그냥 그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내용만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고 정리해 가야 될 시점이 다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헬기 사격의 명령자뿐만 아니라 도청 앞에 집단 발포자가 누구냐, 이것도 사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문제이죠. 당연합니다.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문서로 서명을 했겠습니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 누가 쏘라고 했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들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한 것은 그 쏘라고 마지막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현장에서 이걸 지금 밝히고 싶은 거지요. 사실상 그 윗선에 있어서의 그 쏘라고 사실상 명령한 내용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가해자들의 증언과 가해자의 자백과 가해자들의 그런 그 고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들, 네, 왜 네, 이런 네. 일이 일어났을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찾고 싶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헬기 총사 또는 첫 집단 발포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도 5.18 그 진실 왜곡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위권 발동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더더욱 국가 공인 보고서가 채택이 필요하다. 좀 전에 윤 시장님께서 4.3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정부 공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에서 왜곡되는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다. 활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군요. 두 가지죠. 그렇게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 이번에 이제 특별히 특위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제 설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아울러서 한 부분은 그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5.18을 왜곡 폄훼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확인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들도 더욱더 좀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공 교수님 그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왜 꼭 필요한지 뭐 한 말씀 해주실 거 제가 있으신가요? 덧붙일 수 있는 말은 일단 이제 정부가 나설 때 이제 조사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확보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작년에 있었던 그 뭐 최순실 사태나 이제 이런 걸 볼 때도
의회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조사 권력을 발동하는 거하고 그냥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하는 수준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정부가 나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보고서로 채택되는 것은 규범적 또는 법적 효과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상징적 의미도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래 이사님 한 예. 말씀 더. 네. 지난번 대통령께서 여기 기념식에 오셔가지고 그날 오찬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부의 힘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의회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날 그 정세균 의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37년이 지난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권과 조사권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장 헬기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언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차량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발칸포 탄피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특정해가지고 18대의 구체적인 주인들을 찾아냈는데 경찰에서 그걸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왜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유. 네. 수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새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과 조사권이 보장된 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과 제보는 넘칩니다. 다만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 도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국가 차원의 그렇습니다. 진상.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함께 그걸 공조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공 교수님 5.18의 전국화 세계화 문제는 아주 저희에게 주어진 오래된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번 기념사의 의미, 그 5.18 전국화 세계화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팩트의 문제가 바로 잡히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5.18의 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와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은 팩트 왜곡도 있지만 동시에 보상금을 얼마 받았느냐 또는 유공자 자녀들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느냐 기타 등등 이런 식의 루머들이 또한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이런 루머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만 환산해서 보는 시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았다더라로 이렇게 접근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으면 죽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그만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부터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다 사실 퍼져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교환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헌신, 희생 또는 기꺼이 주는 뭐랄까 선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거, 음식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보편적으로 승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고질병, 병폐를 치료하는 어떤 중요한 정신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상징적으로 장소가 계속해서 이제 광주로 국한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또는 저는 오히려 이제 서울로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좀 저만의 어떤 도발적인 제안인데 예를 들면 이제 광화문 광장은 올 이제 지난 촛불 전국을 지나면서 촛불 혁명 또 촛불 시위, 촛불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공간으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사실 민족주의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응원이라든지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상징물도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이런 이제 민족주의적 상징보다는 민주주의적 상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제 5.18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전국의 5.18들 또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역사를 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과 결부될 수 있다면 전국화에 또는 보편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윤 시장님도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5.18의 전국화, 세계화. 사실은 문민정부 등장했을 때 저희들이
광주에서 상당히 깨어 있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교통사고 같이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그 교황같이 말씀하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저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의 피해 당사자 그리고 불특정한 가해 당사자의 역사로서 끝내버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묘역한 문제랄지 또는 보상금, 배상 이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었죠. 그때 저희들이 시작했던 게 5.18 정신의 보편화, 그게 뭐냐.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그런 상황을 억압했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지만은 그걸 바꿔서 해석을 하면 인간의 존엄성, 또 그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존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광주가 그제까지도 저희가 그 아마 아시아 인권 그 대회 있다 말씀 주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당시부터 제주 4.3을 저희가 품기 시작했고, 거창 양민 희생자, 또 대구 인민폭동 희생자까지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광주의 우산 속에 다시 아픔을 같이 했었고, 또 최근에는 광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 이런 건 사실이 이미 그 마음 속에 전국을 품고 있는 거고, 아시아 민주주의 신장과 인권 신장에 대한 광주의 역할은 어느 도시, 어느 그 사회 집단을 가도 광주를 다 기억하고,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광주의 역할과 정신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공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전국화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아마 이번 그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매우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신고립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그래서 늘 광주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그 한맺힌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가기 위한 광주 정신의 재해석, 그리고 현장화, 내밀화, 이런 일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광주의 5.18만이 아닌 전국의 5.18들과 함께 연대하고 손 잡을 때 바로 헌법 전문 수록으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래 이사님. 네. 지난 5월 11일부터 대구시청 로비에서 5.18 사진전이 열립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저희가 보낸 사진 말고 또 조그만 다른 사진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사진이었냐면, 당시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그 민주화 시위를 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바꿔놓고 가려놓고 보면 광주하고 똑같아요. 그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모아내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 말고도 이제 저희 올해 5.18 재단에서는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충청남도 도청, 서울시청 시민홀, 서대문 형무소 전시실, 부산 가톨릭센터, 이런 데에서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지금 사진전과 기록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진이나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공감을 느끼고, 사실 부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 5월에 광주에서 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걸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것이 부산의 60항장의 시발점이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영래 이사님께서 아마 시청자들 모르실 텐데 80년 당시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연회 간사, 마을의 간사님 전체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사진들을 전국적으로 또 모으고, 또 힌치페터 그 영상물들을, 그것도 유럽식하고 이쪽하고 틀렸죠, 김 이사님. 그걸 또 작업을 많은 분들이 작가 홍성담보다 함께 해서 그 당시에 5월 광주라는 사진집을 내고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게 아마 전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알게 된 최초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영상의 실체적 그 진실이 갖는 힘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중심 인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1994년입니다. 세계화를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전국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다시 그 5.18의 보편적 가치를 좀 국내로 가져오자 이런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올해도 저희 5.18 재단에서 하는 아시아 포럼에 아시아 지역이 중심이 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이제 그 활동가들이 와서 지금 엊그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인권상을 주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그 힙합 가수를 줬어요. 네. 예,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명예영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광주 인권상은 광주와 아시아의 상이 아닙니다. 네. 이미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내일 모레 이제 26일 날 뭐 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지만 유엔 본부에서 이제는 37년 만에 저희가 감격적인 5.18 관련된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되고 좀 더 5.18의 정신이 확산되고 공유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네. 부족한 게 많죠.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정신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선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요. 공 교수님, 우리가 5.18을 미래의 문제로 확장 또는 계승하기 위해선 어떤 과제들, 고민들이 필요할까요? 예, 그 사법적 처벌의 문제하고 이제 정치적 교훈을 얻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사법적 처벌이나 책임자를 규명하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명령자나 책임자를 밝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그것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사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그 교훈을 조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적 진실은 훨씬 더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광주 시민들이 5.18과 관련돼서 계기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더 구조적인 원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 또는 동북아시아 전체 또는 국제적인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인식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이제 지혜를 거기서 발견해 나가는 노력이 또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못다한 말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래 이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은 지금 과거에 일어난 것이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의 소통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그 5.18의 가치,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먹밥과 헌혈로 대변되는 정말 숭고한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다시는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5.18의 그 정신과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건 전국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5.18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감동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5.18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공 교수님 마무리 발언 1분 내로 좀 해주시죠. 좀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의 자손들이나 이제 유가족들이 생계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곤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보훈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과 관련된 분들도 이것을 다른 보훈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5.18과 상관없는 다른 보훈 가족들도 그럴 때에 비로소 5.18 역시 정치 공동체를 위해서 공훈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시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그제 기념식 후에 만났던 시민들은 눈을 마주치면 웃으면서 눈물을 서로 흘렸습니다. 우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마련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그냥 언약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가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전환의 시기에 이 땅의 민주화가 더욱더 내밀화되고 갈 수 있는 그런 5월 정신을 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 공동체과 나눔과 연대의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갈 때 광주다움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37년이 흘렀지만 1980년 5월 그날의 뜨거웠던 정신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평화, 인권을 향했던 그날의 정신을 온전히 되살려 새로운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 5.18의 총체적 진실규명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갑론을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